가기사는 네?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 아침 파는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상철입니다. 네, 휴가 시즌인데 아직 조금 더워요 지금? 오늘요? 네, 좀 근데 여름 봤죠. 오늘 근데 바람은 좀 많이 불고 뭐 기온은 높은데 뭐 시원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시장 참여자분들이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체감장이랑 이 지수랑 뭐 그렇게 편차가 좀 큰 것 같아요. 오늘도 KBS 같은 계속 그것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야. 냉정하게. 지금 2차 전지만의 장세잖아. 이제 포스코로 넘어갔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부 가치로 보면 아직도 여력이 꽤 되잖아. 장부 가치 1이 넘을 수도 있는 거잖아. 1 미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뭐 얘는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그러면 저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나는 고평가는 고평가라고 얘기하지만 뭐 꼭 과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매도세가 그렇게 따라 붙어 갖고 이게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속에 갖다가 지금 다 뒤지고 있는데 어느 것을 우리가 과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언제나 그 확실한 과열이라고 보여줬던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부채 사용 양이거든요. 신용대출. 예, 신용이라든가 담보대출 뭐 이런 건데 지금 19조대예요. 시장 총 그 신용 잔고가 이게 많은 거냐? 많지 않아요. 21년도에 뭐 24조인가 뭐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신용 잔고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꽉 찼냐 부채가 전혀 그거 아니거든. 저 그래서 그 공매도세력한테 그거 한번 고민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에 좀 급등을 주도한 업체들이 뭐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좀 네. 대형 우량주들이잖아요. 네. 신용이나 대출을 쓰려면 얼마든지 비율이 나오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용 잔고가 많이 안 줄었다는 거, 많이 안 늘어났다는 거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여지가 더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뭐 요즘 뭐 이걸 지금 봤네요. 많은 분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뭔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지금 본 게 문제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신용 잔고가 한 번도 과열된 적이 없잖아. 사실 과열이라고 하면 20 몇 조씩은 돼야 과열의 기미가 있습니다. 이제 과열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왜 도대체 이렇게 빵빵 올라가느냐라고 또 고민을 한번 해봤더니 시장 참여자들 중에 10명 중에 예를 들어 10명 중에 아니면 100명 중에 그 종목을 한 7할 정도가 들어갔으면 더 이상 들어갈 사람이 없겠죠. 7, 8할 들어가면. 왜냐면 한두 명은 끝까지 안 들어갈 테니까. 그럼 7, 8할 근데 지금 7, 8할 들어갔느냐 생각해 보면 올라가는 거 보고만 있었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했잖아요. 저희는 그때 할머니한테 전화 와서 저는 야 이제는 아무나 다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가격이 갑자기 급증해서 아무도 참여를 못 했던 거야.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근데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부채가 꽉 차면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부채가 꽉 안 찬 상황이라서 난 잘 모르겠다. 이게 어디가 끝일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매도 어떡하죠? 공매도 친 사람들. 아니 뭐 돈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못하러 걱정해. 뭐 그 포지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기관 외국인들 우리가 뭘 걱정하냐고. 그동안 벌은 돈이 얼만데. 예. 근데 뭐 파산 얘기가 한 번씩 나와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뭘 걱정을 해요 그런 거를. 근데 이제 한 포지션에 좀 몰빵해서 힘들어진 사례들을 좀 간간히 보잖아요. 아니 뭐 주식하다 보면 그런 힘든 일이 뭐 어디 한두 번인가. 다 당하고 다 털릴 수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착한 거 아닙니까? 너무 착한가요? 나는 내 경쟁자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 기분 좋은데. 아 그래요? 나 너무 악독한가? 너무 악독해요. 나 너무 악독하구나. 네. 네. 나만 잘하면 되죠. 네. 오늘 저는 그냥 자기 길을 가자는 입장입니다. 자기 길을 가야죠. 네. 네, 오늘 코스피가 0.7%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0.5% 떨어졌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좀 자주 거론을 하는 게 이 종목 수인데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120개, 하락이 800개. 압도적으로 많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210개, 하락이 1,300개 넘습니다. 엄청나죠. 오늘 진짜. 이때까지의 이 격차보다 오늘이 진짜 역대급으로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지수가 이 정도면 이 딱 종목 수만 보면 지수가 마이너스 한 1, 2% 정도는 빠져야 되는데 그 시총 큰 종목들로 이제 수급이 확 쏠리는 바람에 다른 거 다 팔고 글로 가나 봐요. 그런 분위기 좀 보이죠? 네, 다 팔고 네. 글로 가. 이제 집결하자. 네. 이제 만약에 그게 맞다면 다 팔고 집결하자 하면 이제 과열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 과열 시작되는 거야. 무섭네요. 이 네. 포모가 제대로 좀 발휘가 된 날인 것 같아요. 오늘. 네. 다 팔고 글로 간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네, 오늘 철강금속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 올랐는데 포스코 스틸리온이 23%대 상승했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16%대 상승했어요. 네. 와, 이게 얼마 전만 해도 이 포스코가 16%는 포스코? 말 되나 난 싶었는데. 포스코로 만약에 공매도 친 세력이 있으면 얘들 진짜 강크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포스코에 대해서는. 얘는 진성 중에 진성 아니야. 그 2018년에 그 아르헨티나 염호 계약을 했잖아요. 그거 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한국 업체나 미국 업체나 쉽지 않은 원자재를 들고 있는 거야. 로한 진짜 그냥 로우 머티리얼스를 그냥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된 거잖아요. 근데 게다가 그거를 사실은 그거 하는 회사 아니야. 철강이 뭐 로우 머티리얼 가지고 전구체 만드는 거잖아요. 철강 판때기가 무슨 뭐 제품입니까? 전구체지. 그걸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거잖아. 원래 전공이 그건데. 네. 참 그래서 잘 나갑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시총 4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3발을 제쳤고요. 네. 그리고 TCC 스틸이 16%, 사마알미늄, 조일알미늄이 4%대 상승했고, 뭐 현대제철은 0.7%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회사가 됐어요. 현대제철은 빨리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철 만들던 회사지. 이럴 줄 알았으면은 저기 알루미늄 할 때 그거 아변이나 할 걸 뭐 이런 생각하게 될 것 같아. 근데 이 정도 분위기면은 포스코홀딩스처럼 뭔가 뭐 리튬 사업을 한다, 원자재 개발을 할 거다 선포만 해도 상한가 갈 분위기예요. 이 정도. 아니 아변 하면 되잖아. 알루미늄 아변 그런 거 하면 되지. 할 수 있는 거야. 뭐든 하면 되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기는 뭐 중국 회복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세계 경제도 그냥 확 올라가고. 네. 네, 원래는 뭐 현대제철이랑 포스코홀딩스랑 그냥 똑같이 움직이는 주식이었는데 완전 이제 다른 회사가 됐습니다. 맞아요. 두 개 비교해 보면 얼마나 격세지감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하게 쌌거든요. 비슷하게 쌌는데 이제 홀딩스는 이제 PBR 1배를 향해 온 거고 현대제철은 아직도 PBR 0.5배 미만이고 뻔하고 그건 그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이목재 섹터에서는 여기는 뭐 이렇게 영풍재지만 13% 올랐고 나머지는 오른 게 없는데 영풍재지가 차트를 보니까 그냥 무섭게 우상향을 하다가 네. 오늘 또 추가로 폭등했습니다.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 성능 검사 업체 시스피아라고 있대요. 이게 창업한 지는 얼마 안 되는 회사인데 여기에 10억 투자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10억 더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20억 정도 투자 소식으로 이렇게 많이 급등을 한 게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뭐 그만큼 뭐 성장성이 더 있는지는 제가 그렇게 자세히는 안 봤지만 어쨌든 그만큼 굉장히 2차전지와 관련만 되면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통 sek터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여기는 뭐 네. 포스코잖아. 왈가왈부로 할 수 없죠. 포스코의 유통회사니까 뭐. LX 인터내셔널도 같이 13% 상승했고요. 뭐 웰바이오텍, STX, GS 글로벌, 영업무역, 뭐 약간 무역 쪽, 트레이딩업 쪽 이쪽이 그냥 다 올랐던 것 같아요. 네. 네. 영업무역은 뭐 그런 회사는 아니지만요. 네, 오늘 그리고 SNE 리서치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2030년에도 전체 배터리 시장의 95%를 점유할 것이다. 이거는 뭐 라고 전망을 했어요.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이 리튬 이온이 95%라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LFP는 5%밖에 안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전지 침투율이 4%밖에 안 될 거다라고 하는데 전고체 2030년에 전고체가 들어온다고? 2030년에도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5%는 LFP가 아닐까 싶은데. 네. 예, 근데 이제 전고체 전지는 뭐 기술적인 문제도 이제 상용화를 조금 어렵게 하는 문제도 있지만 주요 소재들이 너무 아직 비싸다고 하네요. 그럼요. 리튬 배터리 전액이 킬로그램당 9달러인데 전고체 전지 주 원료가 1,500달러에서 2,000달러 수준으로 전액이 한 200배 정도 가격 이상도 한다니까 이것 때문에 상용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될 수는 없다라고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리튬 배터리를 얘기하는구나. 95%. 리튬 배터리. 네, 리튬 이온이라고 해가지고 좀 제가 헷갈렸는데 리튬 배터리. 네. 리튬 배터리 공급량이 2030년까지는 현재 대비해서 한 4배 가까이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리튬 배터리 수요는 이제 동박이나 분리막 등의 기존 공급 체인 수요와 직결되기 때문에 최근에 SN 리서치에서 분리막도 2030년 기준으로 한국 업체들이 캐파가 75%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좋게 전망을 했잖아요. 네. 그 전망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뭐 2차전지 다 같이 상승을 했고, 네. 그리고 하이투자 증권에서 나노신 소재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 목표가를 18만 원으로 상향을 하면서 CNT 도전제의 캐파 증설 규모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네, 전방 고객사가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용 CNT 도전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급증을 하는 영향을 좀 반영을 했고요. 캐파 증망이 2024년에 2.4만 톤에서 3만 톤으로 25% 상향시켰고 25년도에는 3.7만 톤에서 4.8만 톤으로 30%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설비 증설 기간이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증설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1, 2년 이내에 고객사 수요가 확정이 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에 따른 CNT 도전제 매출은 23년에 490억, 전년 대비 105% 정도 상승한 수치고, 네. 25년도에는 3,100억까지 급증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연 성장률 100%가 당분간 유지가 될 거다 이런 굉장히 좋게 전망을 해서 오늘 나노신소재가 17%대 급등을 했고요. 분리막도 요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SN 리서치에서 좋게 전망을 했고 미래에셋이 또 지난주에도 분리막은 쇼티지 구입 초입이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공급 부족이 2030년 가면은 41%에 달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또 오늘 뭐 SN 리서치가 전망한 것도 리튬 배터리 공급 체인인 분리막이 좀 부각되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WCP랑 SKIT가 이제 국내 1, 2위 업체인데 각각 11%, 4.6%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SKIT가 1위죠. 네,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일단 주요 리포트 내용은 너무 이제 코스닥 중에서도 코스닥 150 일부 종목에 굉장히 쏠림이 강하다 이런 류의 리포트였는데 그 내용 뭐에서도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이제 코스피 이전을 검토를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물론 네. 해당 그 업체에서는 검토 중이나 뭐 확정된 바 없다라고 LNF가 공시를 했었고 에코프로 BM은 이전 계획 없다 뭐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이전이 됐을 때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도 좀 저번에 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해답을 내놓은 게 일단 시나리오를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코스피로 이전을 하면 우선 코스닥 150에서 편출이 돼야 되고 코스피 200 편입은 정기 변경 또는 특례 편입을 통해서 편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기 변경 조건은 업종 내에 누적 시총 85% 이내. 요거는 뭐 기존 충분히 충족을 시킬 것 같아서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례 편입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상장 후에 15영업일간 시총 52 이내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총 52건이 현재는 시총 한 7조 원 정도 그 정도 업체가 시총 52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에코프로비엠, LNF 다 만족을 하겠죠. 네, 결국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코스피 이전 후부터 코스피 200 편입 전까지 요 사이에는 이제 코스피 200이 안 들어가면 공매도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코스피 200을 확신한다면 기존에 이제 누적으로 공매도를 많이 쳐놨던 공매도 세력들이 그 포지션을 계속 홀딩하고 유지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언급을 하고 쳐놓은 있습니다. 거는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리 그거는 뭐 증권사와의 거래 관계니까 저 시스템이 바뀐다고 새로는 못 쳐도 그렇죠. 공매도를. 네. 저번에 처음 이슈가 나왔을 때 저도 이게 언론 보도에서는 이게 코스피 이전 상장하면 기존의 공매도를 다 청산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저도 약간 그 근거를 못 찾아서 좀 헷갈렸었는데 네. 무조건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다만 코스피 200에도 편입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공매도를 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지. 기존 물량을 청산할 유인이 좀 더 크긴 하겠죠. 네. 네, 근데 물론 아마- 그까지 안 가도 아마 자기네들끼리 어떤 식으로든지 아름아름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공매도한 거를 청산을 안 하고 다른 업체한테 넘기는 거. 그걸 중개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증권회사가 중개만 해주면 되는 거야. 중개하는 증권회사에 수수료 준다 그러면 왜 안 하겠어? 하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 때도 공매도 금지됐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공매도는 유지했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코스닥 편출되고 코스피 200 편입 전까지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최근의 상승률을 보면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다 청산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흐름으로 가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만약 에코프로 만약에 추가로 공매도 못 친다고 생각하면 매수 세력들은 더 공매도 잡아먹자 해가지고 더 할 수도 있죠.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뭐 로봇주들, 뭐 AI 관련주들 많이 상승을 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IPO를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2015년에 설립된 국내 1위의 협동 로봇 제조사고요. 업계에서 가장 많은 13종의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6월 달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했고 8월 초에 아마 승인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조 원 정도 시총이 예상이 되는데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100% 신주 발행으로 IPO를 예정을 하고 있고, 예전에도 이런 류의 회사들을 봤는데 이제 구주 매출을 많이 하는 그런 IPO 같은 경우에는 좀 꺼려지게 되거든요. IPO 참여하기가. 왜냐하면 대주주가 지금 엑시트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게 보이니까 이 비싸진 공모 가격에 참여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구주 매출이 없이 100% 신주 발행으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주라는 거는 그냥 기존에 들고 있었던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기존 대주주의 지분. 네. 원래 IPO 할 때는 대주주의 지분을 어느 정도 시장에 내놓고 그거를 이제 다른 공모 참여자들이 이제 사줄 수 있게 하는데, 거기에 완전히 없이 100% 신주 발행으로 한다니까 공모가 이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구주 매출 안 하고 싶어 하겠죠. 네, 그렇죠.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은 성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2차전지도 좋고 AI도 다 성장성이 요즘 높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연평균 성장률 43% 대를 2027년까지 유지를 한다고 하고, 현재보다 한 10배 이상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뭐 두산 로보틱스는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 매출 절반 이상이 발생을 하고, 매출이 작년도에 450억이었네요. 네, 근데 요즘에 다 로봇주들이 밸류에이션 뭐 이런 걸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매출이 450억인데 시총이 2조다. 네, 이거는 뭐 기존의 투자 관점으로는 뭐 접근할 수가 없는데 요즘에 다 이렇습니다. 상황들이. 네,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솔트룩스, 뉴로메카, T 로보틱스 다 대체로 상승을 했고, T 로보틱스는 뭐 2차전지 그 북미 증설 공장에 이제 AMR 장비 수주를 하기 때문에 2차전지하고 같이 그렇죠. 엮여 있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공장 자동화에 쓰여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의료 AI 위주, 여기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 JLK는 오늘 17% 급등을 했는데 딥노이드라는 회사는 14%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여기는 유상증자를 발표를 해서 180억 원 정도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했거든요. 근데 기존 주식수의 16% 규모, 적지는 않고 발행가가 전일가 대비 한 30% 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14%대 정도 하락한 거는 이해를 하고, 뭐 일단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증권에서 JLK 리포트가 나왔는데, 뇌졸중 분석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여기는. 근데 뇌졸중이라는 질병이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1,200만 명이 매년 환자로 새로 발생을 하거든요. 3초당 한 명씩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하는데, 증상 발생 후에 6시간이 초과하면 치료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부작용도 커져서 골든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빠른 발견과 치료가 좀 어려웠어서 보통 이제 뇌졸중 환자가 치료받은 이후에 통계를 보면은 73%는 영구적 장애를 갖게 되고 18%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완전 회복하는 경우에는 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망률도 높고 치명적인 장애를 안게 되는 이런 좀 무서운 질병인데, 요거를 뇌로 피가 안 가가지고 핏줄이 막혀가지고 피가 안 가서 산소 공급이 안 돼갖고 뇌가 부분적으로 죽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가 한 번 죽으면 그 죽은 부분만큼은 안 돌아가는 거지. 그렇죠. 몸이. 그래서 뇌졸중 증상이 발현이 되면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데, 6시간 이내에 이전까지는 6시간 이내에 치료가 많이 안 됐나 봐요. 근데 이 JLK 솔루션으로는 뭐 10초에서 5분 이내에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요즘 병원들에서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제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을 했고, 비급여 적용이 올해부터 되기 시작했는데, 올해 비급여 적용된 지 4개월 만에 100개 병원에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 빠르게 증가 중이라고 하고, 항상 이렇게 신생 업체들 나오면 해외 피어 그룹이랑 이제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비즈 AI라는 해외 경쟁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미 한 1,300개 이상 병원에서 사용이 되면서 매출액 1, 2천억 정도 내는 회사인데, 최근에 1조 5천억 밸류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JLK는 아직 5천억대 정도이니까 이 기업하고도
이 기업처럼 뭐 1,300개 이상 병원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매출액도 비슷한 규모로 가면 뭐 밸류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리포트는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7% 급등했고요. 잠을 많이 주무셔야 질환이 없어진답니다. 잠이 최고 보약 진짜 많다 그러네요. 네. 네. 오늘 대체적으로 2차 전지, 뭐 HBM도 그렇고 오늘 좀 선별적으로 좀 상승을 했고 한미반도체도 뭐 마이너스 많이 갔다가 다 플러스로 이렇게 급 반전하더라고요. 네. 예, 가던 섹터들이 계속 이제 그렇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말씀드린 것도 뭐 2차 전지 그리고 뭐 AI, 로봇 이런 것들만 말씀드렸는데 떨어진 것도 너무 많아요. 지금 시장에서 회자되는 놈들만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주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 한번 올랐고 한급 언급되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익숙한 종목들이 잘 가는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참 이것저것 많이 따지면은 참 사기가 힘든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자기 길을 가야지. 그렇죠. 네. 예.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